자, 이번 영상은 20일 화요일 시장 시간의 거래 상위 종목과 신고가 종목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번 강조드리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킬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어떤 종목이라도 매매가 가능하며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요일 시장에서 52주 최고가가 나온 종목들인데 KC, 한솔홈데코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캔들이 나쁘다면 매매를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들어가서 상승을 먹는다면 10%는 아무렇지 않게 먹겠지만 내가 매수했을 때 안 좋은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언제라도 이 종목은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캔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캔들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KC나 한솔홈데코 제대로 상승하는 자리에서 이런 안 좋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장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것들, 이런 것들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서서히 올라가서 다시 고점에 근접했을 때만 다시 접근이 가능하지, 잘못 접근하다가 장중에 잠깐 튀어 오른다고 접근하다가 그대로 고점에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찍은 우노앤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뮨메드 때문에 SV 인베스트먼트랑 같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치료제 관련주 쪽은 당일 매매를 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제 관련주는 단타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 들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도 나오면서 변동성이 27%까지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이 제대로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유지해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나 거래량이나 그리고 앞으로 변동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 고점이 최근의 고점 19만 6,500원, 6,500원과 화요일 종가 9,500원,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가 20만 2천원 최고점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기대감으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올랐으며 이런 종목은 최근 고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면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신고가 종목 중에서는 건질만한 게 현대글로비스, 전 고점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또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DKND, 우선주 그 밑에는 볼만한 종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간 종목들 매매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일봉 차트가 예뻐야 되며 그리고 둘째로는 그 다음날의 시초가가 적당히 떠야 됩니다. 막 20%, 15% 이상 이렇게 높게 떠버린다면 그만큼 먹을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VI가 걸리기 전인 10% 이내로 뜨는 게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웰크론 한택이 상한가를 좀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으며 자리는 전 고점에서 마감한 상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적은 것은 웰크론 한택도 시가총액이 너무 적고 이런 종목은 저는 잘 매매를 하지 않지만 단순 차트로 분석을 했을 때 모양이 예쁜 상태에서 전 고점과 시초가 유지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상한가 간 종목들 변동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 그전 고점 뚫어서 마감을 했으며 항상 모양은 단순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높은 갭상승이 아니라 한 5% 이내로 뛰어서 약간 눌리고 시작한다면 공략이 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10% 좀 더 오르면은 호가 단위까지 변하기 때문에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있는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시면 상한가 간 다음에 하루 이틀 쉬어가는 것들, 상승을 전부 다 잡아먹지 않은 것들, 이런 종목들은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는 다들 아실 테며 이거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PX 생명과학, 그 전이랑 패턴이 비슷합니다. 올라갔다가 눌려버렸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서 확실한 상승에서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으며 20일 화요일 시초가가 9,650원이었습니다. 한 9,400원, 9,500원 뚫어주면서 힘이 강한 상태에서 화요일 시초가까지 제대로 회복해준다면 만원쯤은 터치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한 9,400원, 9,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어야지 순간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일 상한가. 그 전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이렇게 눌리고 나서 상승을 크게 잡아먹지 않았는지 꾸준히 살펴보시면은 먹을 자리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종목들은 그냥 포기하는 게 맞으며 서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지만 시초가 마이너스로 잡힌 다음에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당일 종가 근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또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거래도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위가 SV 인베스트먼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또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반등이 나와 줄만도 한데 정말 지독할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음에도 다른 뻥튀기 신규주들과 다를 것 없이 끝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배 뻥튀기 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내려가다가 한 번쯤은 쉬어주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건 지독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루 이틀 무너진다 하더라도 잠깐 올라가는 척이라도 할 텐데 이건 시간의 거래까지 무너졌습니다. 저는 매매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이 종목의 반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시초가입니다. 화요일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시초가를 지켜주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며 좀 오랜 시간 동안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게 된다면 단기간 반등 5%, 10% 이걸 끝까지 들고 갈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으며 단순 일시적 반등이 나왔을 때 몰리는 매수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그냥 끝까지 시초가 밑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시초가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린 포장 시간의 거래에서 좀 활발하게 마감했는데 5% 정도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차트 보시면은 주봉이랑 월봉은 모르겠는데 일봉 전 고점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기준가가 쉽게 잡혔는데 5,620원 그리고 종가가 5,630원 그리고 시초가가 얼마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시초가 그 세 개를 기준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해 준다면 호재, 아니면 여기서 훨씬 더 점프해서 시작한 다음에 내려갈 때 이 자리 근처까지도 내려가지 않고 강하게 지켜준다면 또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모바일 어플 라이언스. 그동안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갑자기 움직인 종목들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종가가 5일선 위에서 형성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다시 고점 뚫어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계산하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량이 줄었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당장 공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8% 적은 폭이 아니라서
이건 당장 공략이 힘들 것 같으며 진짜 매매를 하고 싶으면 뭐 긴 말 필요 없이 그 다음날 정해지는 시초가랑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 5일선 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당연히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신풍제약도 한금선 밑에 이것도 당연히 계획이 없으며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항상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 고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제대로 분위기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 구간을 잘 돌파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과연 뚫어줄지 모르겠지만 뚫어줘서 좀 크게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KPS 생명과학, 현대차가 12, 그리고 캐몬, 캔들이 좀 안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적어도 시초가, 이 안 좋은 캔들이 나온 시초가 위까지 회복하면서 종가를 형성해야지 그때부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4,050원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종가가 4,000원, 4,050원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종목이며 신규 상장주는 한번 제대로 시세가 나온다면 뭐 그 뒤로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정말 잘 나갔던 이오플로우, 이것도 역시나 여기까지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뒤로 시세가 많이 나왔다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라도 그 주포가 주가를 완전히 폭락시킬 수도 있으며 이런 식으로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이미 초기를 벗어나게 된다면은 신규주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에 예측하는 게 중요하며 피플바이오는 일단 둘째 날까지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 올라서 마감했는데 시간의 거래 호가창 보니까 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동안 밑에 이렇게 3만주 4만주 쌓아놓고서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정규 시장에서 마지막에 밀리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는데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3,700억 원이나 나왔으며 또 변동성이 어디까지 생길지 알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미 초기를 벗어났고 이틀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으며 시초가 위에서 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4위, 15위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현대글로비스 1%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으며 변동성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최근 고점인 19만원 중반대 정도를 강하게 유지해 준다면 또 순간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 시간의 거래에서 6.7%까지 최근에 시세가 다 나왔다가 이렇게 갑자기 시간의 거래에서 뛰는 종목은 하루 정도는 쉬다가 매매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그리고 모트렉스나 무너지는 도중에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걸 바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도 많아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그 다음 날에 제대로 된 양봉으로 마감해 준다면 그 뒤로도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이렇게 무너지다가 올랐다고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다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LG화학, 카카오, 파미셀, 황금선 아래에서 장기 하락 중인 종목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소문난 잔치의 종목들은 내가 그 뉴스 보고 들어가 봤자 먹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 밑에는 의미가 크게는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